네, 반갑습니다. 5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논란의 종목들, 네, 걱정거리도 많으시게 됐었던 바로 그 종목들, 반도체 관련 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 또 소부장 종목군들 대체적으로 이제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는데, 뭐 하이닉스야 큰 문제는 없죠. 그렇지만은 삼성전자가 가장 큰 피해를 좀 봤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궁금하신 게 삼성전자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 먼저 살펴보면서 천천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제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3.07% 하락이 됐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악재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로이터 통신에서 나온 그 제보가 이제 불을 땡겼는데요. 삼성전자의 이 HBM이 엔비디아를 통과하지 못했다. 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다. 네, 발열, 메모리의 발열과 전력 소비 등이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네, 며칠 전인가요? 한 2주 전, 3주 전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좀 있었죠.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정 조치, 시정 조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삼성전자에게 요구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뭐 알려지진 않았지만 살짝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는데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는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죠. 네, 왜냐면 삼성전자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한 부분들이 뭐냐면 테스트를 아직 통과 못했고 대신에 그 고객사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 조건들, 그런 것들을 이제 보완하고 시정하고 하면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이다. 이게 보통은 이제 샘플을 제공할 때 일어나는 모든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제 새로운 제품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대기업에서 납품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 대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은 이거 디자인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색깔이 좀 이랬으면 좋겠는데요, 이거는 뭐 크기가 좀 작았으면 좋겠는데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개선 사항들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정 조치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고객이 요구하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맞춰주고 나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은요, 뭐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나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고 한 번에 딱 통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대부분 그렇지가 않죠.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HBM3E라는 부분인 거고요. HBM3 정도까지는 지금 하이닉스가 거의 90% 독점하고 있죠. 자, 이게 AI의 어떤 그 재편 포인트를 보게 되시면은요, AI 칩이라는 게 있잖아요. AI 칩, 이 부분이 지금까지는 엔비디아가 약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인텔, AMD,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등등 나눠 가지겠죠. 자, 80%니까 사실 독과점입니다. 그리고 이 80% 중에서 90% 정도를 하이닉스가 납품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HBM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거는 솔드아웃이고 내년도 물량도 거의 완판이다. 지금 거의 물량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니까요. 이 AI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은요, 이 하이닉스의 지금 현재 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HBM은 더 구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여기다가 이제 가격도 인상된다고 하죠. 반도체 시장의 활성화에 따라서 가격도 인상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분위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어떤 규모가 확대되는 것과 그 다음에 HBM3의 대한 지금 4세대잖아요. 이 HBM3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하이닉스 쪽으로 재편이 되면서 하이닉스가 최강자다. 지금 뭐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게 이제 8단까지는 일단 만들었어요. 근데 8단은 지금 하이닉스도 만들었고 마이크론도 만들었잖아요. 근데 12단으로 치고 넘어간 거죠. 8단까지는 지금 모든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상황이지만 엔비디아는 하이닉스 것을 채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되는 게 이제
12단인데 12단 같은 경우는 아직 샘플링이 다 되지 않습니다. 지금 마이크론이라든지 하이닉스 얘네들이 지금 샘플링을 통해서 이제 조만간 할 것이다. 그래서 3분기의 양산 목적이 이제 하이닉스한테 있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는 이 12단을 미리 고객사에 전달했죠. 그 엔비디아에 전달하게 되면서 2분기의 양산을 목표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직 통과가 안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만 앞서가게 된다라면 일단 삼성전자 물량을 먼저 받을 수 있잖아요. 먼저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독점 공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떤 이슈적인 요소로 작용이 됐었던 부분인데, 여기 아직 통과가 안 돼요. 통과가 안 된 상태에서 하이닉스가 쫓아온다, 마이크론이 쫓아온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 선제적인 어떤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었던 부분들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죠. 왜냐면 지금 HBM3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하이닉스가 완전하게 지금 장악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3, 2까지 똑같이 12단으로 나와버린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삼성전자가 지금 12단을 먼저 해가지고 우리가 최고야 라고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하이닉스가 나도 만들었지롱, 니네 아직 통과 못했다면서 하면서 얘네가 통과가 먼저 돼버리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에게는 대단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삼성전자 쪽으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 소부장 종목군들의 부담감도 같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면은요, 전체적인 흐름을 좀 봤을 때요, AI 칩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고객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현재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는다고 그러죠. 네,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지금 40%가 조금 안 돼요. 네, 40% 조금 안 돼서 이제 30%대를 좀 줄었고요. 마이크론이 한 9%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 정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자, 하이닉스를 빼고, 삼성전자 이 30%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고객사. 엔비디아 쪽에 지금 납품이 거의 없다 보니까, 다른 고객사, 뭐, 인텔, AMD, 뭐, 이런 쪽,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경우가 특히 삼성전자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하이닉스 거를 사고 싶겠지만, 하이닉스 거 살 수가 없잖아요. 엔비디아 다 끌어가니까요. 하이닉스의 물량의 약 대부분, 그냥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를 그냥 엔비디아가 쓸어 담고 있다 보시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마이크론이 조금 들어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만 지금 여기 못 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엔비디아를 뚫고 들어갈 수만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시장 지위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굉장히 큰 호재지만,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느낌이 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삼성전자가 HBM3E에 대한 이 12단짜리를 최종적으로 실패를 해버리게 된다면은 굉장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담감이 될 수 있겠죠. 다만 그것은 그냥 거기에서 끝나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면 자, 지금 현재 상황에서 한번 보세요. 이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들은 하이닉스가 거의 독과점적으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장에서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마이크론이 들어가는데, 마이크론은 어차피 시장 점유율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경계할 만한 부분은 아닌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싸움인데, 엔비디아를 하이닉스가 잡고 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일단은 선두라고 말씀드렸죠. 삼성전자는 다른 고객사들을 잡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AI에 뭐가 늘어나요? 이 전체적인 캐파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는데 엔비디아도 지금은 이 수요를 다 만족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흘러 넘치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른 고객사들이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대기업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등이 AI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삼성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럼 삼성 거를 가져다 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요, 삼성 입장에서는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제 이 데이터 처리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뭐가 되냐면, 전력 수요의 증가이기 때문에 전력주들도 올라가지만, 반도체 쪽으로 본다라면은요, LPDDR이라고 있어요. LPDDR. 이게 뭐냐면 전력 소비가 좀 줄어드는 그런 DD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PC나 이런 데는, 서버나 이런 데는 안 썼는데, 전력 소비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자, DDR 쪽에서 이 반도체 램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시장 점유율이 43%입니다. 시장 점유율 1등이에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있죠. 요거 늘어납니다. 반도체 가격 같이 늘어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CXL이라고 있어요. CXL. 이 수많은 그 정보를 뭐라고 할까요? 이제 많은 디램을 이제 적층시킨다는 것은 이제 조금 어울리지 않네요. 요런 어떤 그 통이 있다 칩시다. 이 통 안에 디램 반도체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 CXL이 들어가가지고요. 이 정보 처리가 필요한, 이 자료가 필요한 부분들에게 이것을 같이 매칭시켜주는 거. 이것이 CXL인데, 이게 삼성전자가 지금, 네, 상당히 우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HBM에 대한 부분들이 혹시라도 실패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다른 엔비디아를 못 뚫는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어요. 기대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점점 늘어나는 AI 수요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다른 고객사들을 통한 그런 어떤 수요의 포지션들을 더 확장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출의 증가나 이런 포인트들은 뭐 디램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적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그냥 기정사실이에요. 2분기 실적도 많이 증가했을 거예요. 3분기도 더 올라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적이 증가할 텐데 아쉬운 부분이죠. 이거는 엔비디아를 뚫고 들어가면 참 좋은데 이 부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안 뺏기려고 할 테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가 문제냐,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조금 악재로 작용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것만 뚫어주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결과적으로는 엔비디아에서 딱 막혀버리게 된다라면은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실적은 어쨌든 증가합니다. 네, 실적은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면 다음번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주가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태는 삼성전자에게는 굉장한 위험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시는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그지 같냐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내용이 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된다면 현재로서는 삼성전자 주가 상황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달갑지 않은, 굉장히 좀 위협적이고 나쁜, 오늘 나쁘다 봐야 되겠죠? 이게 상당히 나쁜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이냐. 삼성전자를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악재가 상당히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 포지션이나 또는 고점에서 지난번에 85,000원대, 6,000원대 이럴 때 매수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 3월달에 강하게 상승한 이유가 엔비디아 때문이었죠. 엔비디아에 독점 납품할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그 침필 사인으로 젠슨황이 승인, 젠슨은 승인한다 뭐 이렇게 써준 그 부분들이 공개되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슬슬 테스트에서 조금 밀리고 있다, 안 되고 있다, 아직 통과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변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대감이 지금 다 내려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기대감이 내려왔다라면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기 직전까지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 자리가 어디냐면 74,000원 정도 되죠. 73,000원, 74,000원 정도 요 라인대까지 열어놓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즉 추가적인 하락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근데 거기가 끝이에요. 왜냐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왜냐면 뭐 HBM의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실적 증가는 당연한 얘기죠. 더 많은 실적을 챙기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지 현재 시점에서 엔비디아를 뚫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과 달라질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 DDR 램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또 CXL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도 계속 커지게 되겠죠. 또 다른 고객사의 AI 수량도 계속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더라도 더 오르지 못하는 지금 시점에서 크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뿐이지 지금의 주가가 밑으로 처박힌다거나 그럴 만한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되느냐,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시점까지 이제 반등 포인트가 기다려야 되겠죠. 지금 조금만 더 떨어지면은 저점 라인 때까지 포인트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라면 그 시점에서는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지금 라인 때에서는 애매하죠. 만약에 반등이 나간다 해도 매수 포인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삼성전자가 아싸 하면서 치고 올라간다면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 생각한다면 8만원대 아래쪽에서 계속 저항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뭐 저점 근처니까 대충 살랍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하셔도 괜찮아요. 뭐 이거 매수한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뭐 예전처럼 뭐 2021년도 고점 이런 것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뭐 올라온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거나 뭐 전혀 문제 없고요. 가져가시는 것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보유하시는 거 전혀 문제 없고요. 다만 이제 실망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것들을 어떻게 소화해 줄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로 이제 주가 다시 상승하려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실망감이 확실시 돼버린다라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옆으로 더 눕거나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6월 중후반까지도 애매한 모습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 모습이 지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하고 하셔야 됩니다. 길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고 오히려 떨어질 때 더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짧게 보시는 입장에서는 네, 만약에 이 엔비디아 쪽 이벤트가 정말로 나쁘게 만들어져 버리게 된다라면 네, 상당한 부담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은 뭐라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네, 6월 때까지 누울 수 있기 때문에 매매에 결코 적합하지 않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길게 보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뭐 6만원대에 네, 포지션 갖고 있기 때문에 수익 중이라서 뭐 중간에 팔아먹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는 하이닉스 이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또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매도에 대한 생각을 아직까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네, 어디서 더 살까 이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상승 추세상으로 본다면 추세 하단부까지 걸쳐져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에서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빠질 수 있지만 그냥 거기서 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빠지게 된다면 아마 밑에서 반발해주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네, 어제 내려온 부분들이 그냥 저점에 근접하는 구간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실망하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죠? 네, 그 다음에 2분기 시정 나오면은 충분히 8만원대 더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를 보시면 하이닉스는 오히려 더 괜찮죠. 네. 20만원에서 조금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괜찮죠. 왜냐면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뭐 전문용어로 나가리가 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이닉스한테 기술력이 더 많이 집중될 수 있잖아요. 이 수주가 더 많이 집중될 수 있죠. 지금 엔비디아 쪽에는 그냥 하이닉스가 거의 완벽한 그런 파트너예요. 네, 하이닉스 없이는 안 돼 라는 식의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약간 오버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지만은 뭐 전혀 문제 없다 이런 얘기가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됩니다. 다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버가 되는 부분이 좀 있죠. 근데 이것도 추세가 이렇게 우상향으로 따르게 형성이 돼버린다라면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 약간 고점대 추세 상단부에 들어갔기 때문에 조정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18만원대나 19만원대까지도 한번 들어올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더라도 별 문제 없고요. 이번에 만약에 조정이 18만원대까지 들어오게 된다라면 매수 포인트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네, 과매수 근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횡보가 됐든 아래쪽 조정이 됐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하이닉스가 뭐 납품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00% 넘어가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일부를 띄워놓고 원금 회수해가지고요. 공짜 종목 만드셔도 상관없고요. 그냥 계속 들고 가셔도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제 매수 시점이 조금 껄끄러워요. 접근하기가 조금 애매한 단계죠. 그래서 가격이 좀 충분히 내려오게 된다면 그 시점에서는 조금씩 더 매수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매수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즐기시면 되고요. 저 역시도 하이닉스로 수익이 많이 발생 중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네, 아직까지는 뭐 추가 매수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매도도 아직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매도 이런 거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종목 다 네, 매도를 고려하지 있지 않고요. 그냥 계속 다 들고 갈 생각이고 다만 하이닉스는 매수 시점이 안 나오는 대신에 삼성전자는 매수 포인트가 조금이라도 더 내린다거나 아니면은 뭐 반등을 좀 해줘서 지지선이 만들어지면 삼성전자 쪽으로는 매수 포인트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조금 더 매수할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상황이 좀 정리가 돼서 나에게 유리한 위치가 온다면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봤고요. 소부장 쪽에서 한번 볼게요. 원익 IPS. 원익 IPS는 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검사 장비죠. 네. 이거 지금 반도체 쪽에서 HBM 수율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HBM 수율이 수율이 뭐냐면요. 분량 비율입니다. 분량 비율. 이거는 뭐 양품에 대한 비율이라고 얘기하는데, 즉, 정상 제품이 얼마큼 나오냐, 분량 없는 제품이 얼마큼 나오느냐의 비율입니다. 이게 높을수록 좋겠죠. HBM의 수율이 약 6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네. 60% 정도 된다는 것은 10개 중에 6개만 정상이고 4개는 네, 분량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안 좋아요. 만들기가 까다롭고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본다라면은 당연히 뭐가 늘어나겠어요? 검사 장비 쪽의 움직임과 또 제조 쪽에서의 움직임들. 즉, 소부장 쪽으로 본다면 이제 장비 쪽에서 이
반도체를 만들어낼 때 사전 작업하는 전공정 장비나 또는 후공정 장비나 이런 쪽으로 움직임들이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그 글라스 기판 이런 것들도 계속 주목받아서 뭐 삼성전기나 관련 종목군들 움직임도 좀 있지만은 요런 거라든지 또는 뭐 냉각 액침 냉각 이런 것들 반도체 관련된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수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HBM 쪽에서 나가리 된다 뭐 나가야 된다고 해서 안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주가 좀 변동성 보였는데 얘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그때 삼성전자 때문에 올라간 부분들이 많죠. 3월 달에 삼성전자가 같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같이 떨어졌잖아요. 이 부분들이 핵심이에요. 즉 삼성전자가 저점 바닥권에서 반등 시작하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이미 바닥권까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른 거 뭐 생각할 거 없이요. 그냥 삼전의 움직임에 따라서 소부장이 같이 움직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닙니다. 지지점 근처에 있고 삼성전자가 조금 더 밀린다고 하더라도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아래쪽 지금 지지선 굉장히 두껍게 있기 때문에 뭐 31,700원, 32,000원 그 정도 라인대까지 해서는 지지선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걱정하실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홀딩 유지하시고요. 매수 포인트는 아직 데드가 진행 중이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 종목군들이 데드 크로스를 아직 해소하지 못한 종목이 많습니다. 해소가 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소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지금 현재 바로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니면 횡보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조금 더 옆으로 누우면서 이렇게 뭐 실적 발표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요것도 같이 누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조금 더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신에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뭐 급락을 해서 떨어진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닐 거고요. 저점 지지는 잘 잡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지제미캠 요것도 참 걱정들 많이들 하시는데 별 걱정 다 하십니다. 그죠? 가장 처음에 매수한 포인트가 어디였어요? 11월 달에 이제 수익 중이죠. 자, 그 다음에 매수한 게 3월 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매수한 자리가 여기죠. 42,000원쯤 되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 대비해서는 조금 손실일 수도 있어요. 네. 44,000원쯤 되겠네요. 44,000원 정도. 그래서 조금 손실일 수 있겠는데 요 밑에서 사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전에 사신 분들은 다 수익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추세가 지금 우상향으로 진행됐고요. 이것도 추세 하단에 걸치기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어요. 추가 하락이 더 나타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상단 포인트까지는 이제 추세선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4만원대 이상에서 지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추가로 떨어졌다가 반등 포인트만 보이면 바로 매수하셔도 되겠죠. 이 동지세미캠 같은 경우나 이제 솔브레인 이것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소부장 쪽에 들어간 소재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요쪽 기대를 보면은 뭐 추세 흐름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월봉이나 주봉상에서 아주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요 그냥 긍정적으로 계속 보셔도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단기적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포인트 답답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근데 시장 전체가 답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참고 넘어가셔야 돼요. 조정은 항상 참고 넘어가셔야지 좋은 결과가 옵니다.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11월 달에 사가지고 잘 올라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35,000까지 빠졌었잖아요. 요때도 한 달 정도 조정받아서 답답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또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정도 조정받고 있는데 답답하죠. 답답하고 있으면 또 반등이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현재 큰 문제 없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낮습니다. 자, 지금 추세가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는 상태죠. 촘촘하게 박혀 있고요. 추세를 저 하단부터 봐도 되고요. 중간부터 봐도 되는데 둘 다 하단에 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제 신고가도 한번 발생했잖아요. 신고가 발생됐고 올라갔다 내려온 상태에서 아래쪽 지지선 있으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바로 반등 나와도 이상할 게 없어요. 이거는 네, 아래쪽 지지선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본다면 300,000원에서 295,000원. 여기가 매수 포인트죠. 요것도 여기서 매수 한번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지난 3월에 매수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1월에 매수 들어갔었죠.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30만원대 전후로 해서 움직임이 지켜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 포인트가 연결되면 바로 또 매수해도 되는 자리니까 가격대가 30만원대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 오케이 땡큐. 다만 떨어지고 있을 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등 나올 때 매수하자.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 볼게요. 자, 하이닉스가 일단 잘 가니까 여기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미반도체가 일단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에요.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이격도에 대한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들이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금요일날 빠지지도 않았죠. 왜 그랬을까요? 하이닉스가 네,
독점을 계속 받는다면 하이닉스하고 연결되는 게 뭐예요? 한미반도체, 그 다음에 하나마이크론 두 개잖아요. 하나마이크론 요거까지 같이 보면 근데 요거는 지금 주가가 좀 애매해요. 네, 요거는 주가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근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상황이 괜찮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을 보게 되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는 매수는 못할 것 같아요. 매수 포인트는 조금 애매한데 이 횡보 구간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하이닉스 쪽에서의 어떤 이런 그 체제가 더 강화가 된다면 더 좋은 소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매수하신 분들 계시는데 저는 매수는 하지 않고요.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들고 가시는 전략을 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이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요. 시장 반등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한 포지션이 같이 연결돼서 묶여 있잖아요. 즉 삼전이 내려가면 시장도 내려가고 삼전이 올라가면 시장도 올라가는 이런 포지션이 묶여 있다 보니까 지수용으로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 달에 있을 만기가 쿼드러플 위칭데이. 그러면 삼성전자 또 얼마만큼 써먹을런지 좀 그것도 되게 볼만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일단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도달하는 부분까지 간다라면 약간 식혀주는 용도로 삼전을 좀 과하게 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조금 과하게 내린 것 같다 그러면 반대로 삼성전자를 끌어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자, 반도체 종목들 변동성을 오늘 제법 크게 보였다라고 생각이 되신다고 하더라도요. 지금으로서는 매도할 만한 그런 어떤 위협도나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들 보유하시고 유지 잘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천천히 가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길게 보세요. 자, 반도체는 언제까지 봐야 된다고 했죠? 2024년, 2025년까지 보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천천히 가셔도 되는 거니까요. 내려올 때 더 산다. 그 다음에 저는 매도에 대한 관점은 없습니다. 반도체는 매도를 하는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주도주의 포인트로 가장 강력한 그런 핵심 종목들이기 때문에 주도주는 중간에 팔아먹는 거 아니죠. 네, 수익이 많이 나면 더 갈 수 있으니까 더 보유하시는 거고 내려간다면 더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포인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반도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계세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가 또 싼 가격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네, AI 반도체 지금 확 그냥 다 팔아버리는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고민에 네, 해답을 좀 드렸으려 생각합니다. 팔지 마시고 네, 떨어질 때 한 주라도 더 싸게 보유하신다 라는 생각을 조금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리고요. 네, 반도체 전망 밝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들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른 종목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